결국은 저희의 목적은 돈도 있지만 대박집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대박 식당을 하고 있는 가게들은 어떻게 대박집이 됐고 대박집이 되기 위한 준비가 뭐가 있을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저도 대박집은 아니에요. 저희 본점도 그 평소 대비 매출이 괜찮은 거지 남들이 말하는 뭐 억대 매출, 저는 억대 매출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장사 중에 월 매출 억대를 저는 찍어본 적이 없어요. 7천, 8천만 원 그냥 그렇게 30평, 40평에서 낼 수 있는 그 정도 매출이 대박이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래도 억대 매출도 월천에서 이제 하나 건너뛰시죠. 월 매출 억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모든 꿈인데 그런 가게들이 어떻게 됐고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 아, 저 지금 맛있어서 잘 돼.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이죠. 좋은 것만 바라보려는 그런 착각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대박집 따라하기. 대박집의 좋은 아이템을 따라하면 제가 대박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대박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메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메뉴를 생각해요. 대박집 메뉴. 제가 4년 전에 한번 실수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전라도 광주를 가면요. 조봉순 상무국밥이라고 광주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무국밥집이 있어요. 뭐 안에 내장, 안뽕, 순대, 그 큰 대창 순대 하면서 국밥집. 거기에 그리고 돼지 곱창을 어떻게 굽냐면 보통 우리는 깨끗이 빨고 숯불에 한번 뭐 냄새 뺐다가 뭐 저기 왕십리 스타일로 볶아 먹거나 돼지곱창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그게 아니고 숯불 이 철망에 돼지곱창 삶아놓은 걸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냄새를 빼요. 숯불에 장갑을 고무장갑을 2개 끼시고 맨손으로 하세요. 그걸 하면서 간장 양념을 손에 찍었다가 그거를 열 몇 번을 바르면서 돌리세요. 그러면은 곱창이 되게 예쁘고 검은스름한 되게 예쁜 색깔이 나요. 인기도 있고. 근데 먹으면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돼지곱창 냄새 아무리 빼도 돼지곱창 냄새 나거든요. 그리고 돼지곱창은 조금만 민감한 사람은요 아무리 잘하는 집 가도 돼지곱창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원래 돼지곱창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집까지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게 질감은 곱창인데 맛은 약간 숯불 향이 나는 불고기 맛 같고 와 이거 아니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해서 제가 이거를 잘해서 제가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 그래 안 그래도 나도 공장을 차려서 이게 좀 터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전라도 일대 체인을 한 30개 40개 줬대요. 근데 아무 관리도 안 되는 그 노하우만 준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맛 따르고 여기 맛 따르고 여기 맛 따르고 망해버리고 오히려 본점이 지금 타격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조봉순 변했다. 자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조봉순이 변했대요. 가맹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좀 체계화된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드리고 그래도 네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1,000만 원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 드리고 대신 한 달 동안 직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일할 것처럼 이모들한테 그렇게 불러가면서 배워라. 알겠습니다. 저도 주방 출신이다 보니까 가서 그렇게 한 달 동안 배웠어요. 그랬더니 뭐 국밥도 뭐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있겠다. 그것만 배워도 내가 대박이겠다 이렇게 봤더니 그냥 솥에 돼지국을 끓여서 붉은 소금에 미원을 한자로 확 넣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마지막에 마늘 까먹어라. 참 뭐지? 그 곱창 간장 양념 그럼 이 간장 양념이 포인트구나. 만든 걸 봤어요. 물려서 몇 통을 들이붓고 간장을 때려붓고 거기에 또 미원을 한 부자 넣으시고 거긴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아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러면 대박일 거야 하고 제가 서울에 한 4억 5천 정도를 투자해서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12번 굽는 곱창이라고 해서 그래서 딱 오픈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광주 쪽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여기 생겼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빠지고 나서 정작 내가 팔아야 될 동네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이죠. 곱창이 구워 나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곱창은 좀 구워가면서 먹어야지, 볶아가면서 먹어야지. 먹다 보면 곱창을 밥 먹으면서 곱창을 먹는 거는 그 집의 특성이었는데 내가 서울에 와서 그거를 똑같이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국밥에 곱창을 시켰어요. 곱창은 결국은 서울에서는 술을 먹어야 되는데 식어요.
금방씩. 그것도 데워다 좀 아시죠? 한번 숯불 향을 입혔던 고기를 다시 데피면 숯불 향이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맛도 없고. 결국은 대박집 가서 1,000만 원 한 달 동안 제가 8kg가 빠졌어요. 거기 할매 어떻게 하냐면 맨 시멘 바닥에 할머니들하고 같이 바가지 뒤집어 갖고 앉아갖고 순대 썰고 아침부터 순대 곱창에다 순대 집어넣고 그렇게 막 숯불에서 땀 이렇게 나도 거기는 한 20년, 30년 되신 종업원들이 계시니까 젊은 총각이 왔으니 얼마나 부려먹고 싶겠어요. 아침부터 그냥 이 모든 일을 다 좋아서 제가 그렇게 힘들게 배워왔는데 안 먹히는 거죠. 그래도 또 기다려봤어요. 못했지. 결국은 4억 5천 투자하는 가게가 5억 이상 까먹어버렸죠. 그러면서 대박집 따라잡기 저거를 말씀드린 게 메뉴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박집을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먼저 계획을 짜야 되나? 단기적인 아이템과 장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똑같은 장사를 보지 마시고, 자, 치킨은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장기요. 어떨까요? 장기였던 아이템이 단기가 되거든요. 장기였던 아이템이 단기가 되거든요. 지금 치킨집 아직도 물론 뭐 3대 치킨, 5대 치킨 해갖고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요. 치킨 막 통닭집들. 그 집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집이 잘 되는 이유는 몰라요. 왜 잘 되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아이템 중에 제일 많이 그러는 게 저가요. 옛날에 서울에서 대박집이라고 전국에 아주 난리치고 있어요. 대박집. 그러니까 대대상집 2,500원, 3,500원. 난리였죠. 뭐 1인분에 2,몇백 원이니까 1,800원인가 1,900원까지 됐었어요. 처음에. 지금 없어요. 한 군데. 그리고 제일 또 단점인 게 무한. 단기적인 아이템은 저가, 무한리필, 디저트 이 세 개는 단기적인 아이템을 교체해요. 무한리필은요 금방 질리게 돼 있어요. 자, 뷔페 신이랑 똑같아요. 뷔페 어때요? 배고프면 뷔페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뷔페 가서 배불리 먹어요.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이씨 먹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배고프면 뷔페 생각나요. 그러면서 또 나오면 에이 제대로 된 음식 하나도 없어. 무한리필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이제 많아지고 경쟁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한리필 컨셉 그리고 저가요, 디저트 이 세 개는 장기 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장기로 갈 수도 있지만 단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세 개 아이템. 자, 그럼 장기인 아이템이 뭘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익숙하지만 조금 다른 게 대중라고 그러시죠? 네. 그게 장기적인 아이템인데, 자, 장기적인 아이템의 단점은 또 뭘까요? 확 끌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느려요. 느리는데 쭉 가죠. 오래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장사의 처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하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안정하고 가면은 자꾸 기만 얇아지는 거야. 누가 뭐 잘 되면 그거 하고 싶고, 이거 잘 되면 이거 하고 싶고, 이게 대박 났다면 이거 메뉴라도 갖다 놓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템도 정확히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한 잘 팔리는 메뉴에 더 집중해야지만 대박집을 갈 수 있고, 타협은 노라는 게 정해졌으면 아까 같은 얘기예요. 다 오늘 맥락이 정해졌으면은 이제 주변 시장과의 타협은 말고 본인을 믿고 쭉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관리 잘하죠. 아무리 잘 돼도요, 자금 관리 안 되면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도 좀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주방 냉장고라도 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절대 재투자가 안 됐을 때는 대박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재투자가 두 번, 세 번째 됐을 때 대박집이 가능한 거죠. 저한테 가끔 누가 오세요. 아니 뭐 정 대표 메뉴 개발도 잘하는데 어디 국밥집 가봤네. 뭐 가봤죠. 그건 메뉴 한 만들 수 있겠냐? 그건 대박인데. 아니, 만들 수 있겠지. 그럼 한번 만들어보래요. 근데 제가 만들어 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자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 때는 절대 이 맛을 똑같이 해도 사장님은 돈 못 버시고
사장님 자식이 덕을 본 겁니다. 우리가 가끔 TV 대박집들 보시면은 이제 할머니 한 분 나오시고 할게요. 옆에서 며느리 아니면은 아들이 있어요. 보통 나이가 어때요? 40대.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잘 버시니까 딴 거 다 나가서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접고 들어오는 시기가 40대. 그래서 항상 아들이 나오잖아요. 몇 년 됐어요? 한 이제 3년 되고 열심히 배울게요.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다 30대 후반 40대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대박집은 그 메뉴 갖고 안 되고 그 대박집이 잘 된 이유를 좀 알고 결국은 똑같이 메뉴만 갖고 하신다면은 자식을 위해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메뉴만 갖고 덤비실 거면 결국은 자식이 덕을 보지 사장님은 고생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오래된 전통을 가진 대박집들에 대한 환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빠르실 거라는 게 있고 작은 관리는 그죠. 잘 됐을 때 탄력받을 때 탄력받아야 되는데 총알이 있어야 탄력을 받죠. 주차장도 넓고 가까워지듯이 화장실도 붙이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같이 쓰던 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해줘야 되고 자리도 좀 넓혀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관리를 잘 하고 계셔야 진정한 대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변에 봉사라는 얘기가 꼭 무슨 봉사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심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박집으로 시기 질투가 항상 있습니다. 어느 가게나 잘 되는 가게들은. 근데 그분이 주변에 봉사하고 너그러우신 분이 시기 질투를 좀 덜 받죠. 말 그대로 한국은 조금만 몰려있는 데들은 민원 전쟁이에요. 민원. 법도 기가 막히게 하세요. 소방법, 위생법, 뭐 누가 테라스에 뭐 조금만 깔았어. 위생과, 소방과, 뭐 어디과에 연락을 해야 건축과 뭐 다 전화해요. 근데 과연 그분이 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시고 봉사도 하시고 화합적으로 지내셨다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 그리고 어느 골목을 가면 되게 연합이 잘 돼 있는 골목이 있어요. 야, 나도 자판을 깔 테니까 우리 다 깔자. 그리고 공무원이 오면은 같이 싸우자. 그런 가게들 그 주변에 이게 금방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상권이 돼버리는 동네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변과 화합이 안 되면 저렇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에 좀 봉사도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확천금은 없다라는 얘기죠. 국내와 노력만이 대박의 길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시작하신 일이에요. 시작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진짜 선택하셨어요. 지금 외식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조금 인정하시고 다시 뭐 직장으로 못 가요. 지금 한번 장사하시는 분들은 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힘든 거 선택했구나. 이게 내 길이구나 생각하시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더 내 10시간도 가져보시고 좀 즐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신청을 하나 하면서 여기에 대한 느낌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트렌드가 막국수에서 한번 막국수 준비해봤어요. 원고들이 2018년도에 가장 주목받았던 두 집의 막국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경기도 고기리에 있는 장막국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호풍막국수인데 사실 40년, 50년씩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집들은 크게 한번 먹어버리니까 아주 탄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전에 나왔었던 저 마칼람 리스트라는 김유진 씨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사의 신이라는 그 책을 쓰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얼마 전에 또 장사의 전략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예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세요. 보시면서 뭐 메뉴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의 포인트를 한번 좀 메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명한 단지는 저기 영신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지만 마시고 별로 다니는 아니고 아주 못 아는 집도 배울 게 있어요. 못 아는 집도 배우고 그 집에서 배우고 다 배우게 돼요. 이걸 갔다 와서도 이렇게 음식 배우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제가 생각하는 무슨 사실이에요. 메뉴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해보시면 저는 아침에 나오면 그걸 꼭 시켜요. 제가 희한하게 음식 한 장면은 아침에 그거를 찍어 먹어요. 음식 한 장면은 먼저 이제 제 소스고 전날 이게 전날 숙성시키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김치도 항상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수시로 찍어 먹고 다니라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님이 들어와도 찍어 먹게 되는 스스로 그러다 보면 발견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한 장을 뿌려야 돼요. 가마솥이니까 딱 뭐라 일단 내용이 오늘 포인트가 있고요.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또 준비한 영상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요즘 제일 핫한 친구가 자세히 보십시오. 인테리어, 서비스, 맛, 이 세 가지 이게 정확하게 융합이 되어야 되죠.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빨리 하는 머리가는 점점 무조건 달라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장소가 안 되는 식당을 많이 적은 하나의 문제고 취미로 해서 소심을 어려울 때부터 도움을 잡지 않나 싶네요. 점포를 지금 3개 하는데 전혀 다른 아이템 3개를 하는데 셋 다
줄수장은 못 들어가는 지금 세 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집 가까운데 방법을 다니는 이 작가가 있어요. 하시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경북이 종사하는 선배들은 저를 만나면 거기서 보세요. 하시에서 보자 여러분. 목동에서 그 연예인들 오빠는 원래 연가에 이렇게 오목집이라는 데 가면 사진에 하시 이 작가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주인이 같은 거구나. 궁금증이 보면 수소문을 했죠. 올해 31살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은 집 아니에요. 재벌집 상생 나오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30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힘들게 살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야 되는 만큼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분이더라고요. 이게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한 300쪽 정도 되나요? 120쪽? 그럼 이 거의 하나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맨 그전에 이제 그날 삶을 거를 당일날 잡아서요. 손질을 해서 이제 그날 삶을 거를 손질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법소스에다 그리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것이 뭐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간장. 그렇죠. 간장도 있고. 예. 그럼 뭐 냄새 조금만 이런 데는 생강. 생강. 예. 그 간장하고 생강하고 있을 넣고 한약재도 있고 한약재는 몇 가지 넣어요? 야채는 계피랑요. 네. 그리고 팔각. 네. 예, 살짝. 향신료. 예. 그걸로 해서 향을 잡고요. 그럼 이제 넣고 몇 시간이나 삶아요?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근데 그때 족발 상태에 따라서 좀 틀려져요. 그리고 족발이 상태가 좋을 때는 그 무지 단단하고 좋은 족발이 좋을 때는 좀 덜 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으로 여기 구분이 가능한 게 앞발은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이 폭이 좁고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네,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뭐 앞발 뒷발 구분하는 건 힘드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맛 차이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뒷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살에 기름 있는 부분하고 뻑살 부분이 골고루 배분이 돼 있어가지고 뻑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을 많이 껍데기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앞발을 드시는 게 비효성이 좋을 것 같아요. 삶고 나서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를 식혀요. 1시간 정도 식혔을 때 천천히 식으면서 이 족발에 간이 스며들거든요. 그랬을 때가 아마 제일 삶고 나서 먹기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기본 안주는 장사를 시작했던 나이가 22살이에요. 나이가 너무 어렸었고요. 그때 뭔가를 목표를 감고 꿈을 안고 이렇게 장사를 시작한 나이가 아니죠. 그냥 승소생계였고 집안이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상대형을 뛰어들었지 딱히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꿈이 생기고 뭔가 목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장사를 시작하게 됐죠.
보여줄 언급이 있으세요? 한국에 자격이 한을 잡아보면 뼈에 붙어있는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막 국장에서 기사를 해서 뼈에 붙어있는 살을 소고기 국밥 해장국 이런 저 보여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먹방에서 막 이거 먹는다고 그걸 줄 수고 막 비법 고기인가요? 재료는 아낌없이 일단 된장이 가장 맛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럼 뭐 무조건 한 작품씩 이런 거 같이 된장 이거 미리 좀 해놓으시고요. 저거는 뭐 미국으로 그냥 된장을 끓여줬는데 이게 다른 분의 애들이죠. 어마어마한 노력했죠. 저희 직원, 이런 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유명 족발집업. 저도 갔었고. 네, 저도 말만 다 하실 족발집으로 저도 거기 가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었고, 저희 직원 몇 명 차출해서 1년 넘게 근무시켰고요. 직원으로. 네.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어차피 요리는 당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고 가서 겪고 배워가라 이런 걸로 해서 거의 1년 이상씩은 다 보냈죠. 오목집이 족발이니까 부침집이 고기가 메인입니다. 같은 집은 아닙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음식이 맛있거나 이러면 솔직히 잘 됐거든요. 그렇죠. 네. 음식만 잘해도 정말 잘 됐는데 요즘에 다 참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또 너무 독특해 보이면 또 지루함을 낳아요. 이 세 가지 궁합이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인테리어, 음식, 구성, 그다음에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조화선 이거 있죠. 잡아두고 싶어요. 직원들 오래 잡아두고 싶어요. 되게 내 직업 자체가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는 친구들도 이거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좀 열달하고 나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맞기 때문에 숙소를 딱 마련을 해줘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이 근교에 사는 친구들보다 마인드가 틀려요. 왜냐면 멀리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뭘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네. 뭘 더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쓰는 지금은 정말 지방 친구들이에요. 네. 이인이면 300g. 딱 올라오는데 320 정도는 잘라내요. 아니, 300g보다 더 올라갈 때 되는데요. 우리는 점점 무조건 달라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최대한 치밀하게 소신하게 주변에 실패한이라 뭔가 실패한 패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식당을 많이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사실 이 집을 입장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식당은 내가 돈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곳이잖아 해서 바꿔놨어요, 한 가지. 식당은 돈 주고 음식도 사 먹으면서 즐거워질 수 있는 곳이라고 바꿔요. 재미있는 이런 인테리어가 없다니까. 어묵집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얼마나 예뻤으면 별에서 나온 거죠? 별에서 온 거죠? 거기도 물들여서 썼어요. 전주에서 이렇게 족발 먹는 그 장소를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외식업계 이런 방방대라고 있다는 게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되겠지? 아니,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업. 감각이, 스마트하게. 뭐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장사의 신이라는 코너는 온누이만큼은 장사의 신을 바뀌고 싶어요. 장사의 천재로 그냥 온 몸이 무기예요, 무기. 전쟁터에 한 온 몸이 무기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 수집시 영상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죠. 또 뭐 메뉴도 있지만 간단하게 좀 그래도 이 영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두 분이 항상 두 대박집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이 안 되는 집도 배울게 꼭 가보라고. 원래 모든 게 저희도 직원들한테 가끔 숙제를 시켜요. 잘 되는지 안 되는 집에 대해서 왜 잘 되는지 왜 이 집은 안 되는지 적으라거든요. 잘 되는 집에서 10가지 이상을 못 찾아. 그냥 친절하고 맛있고 깨끗하고 맛있고 또 직원들이 밝고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가게 적으라는 거 없죠. 입구부터 더럽고 신발 정리가 되고 화장실이 어떻고 굉장히 많은 걸로 적어요. 한 10배 이상 적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 되는 집으로 가봐서 그렇게 뭘 배울까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배운다는 거죠. 근데 잘 되는 집 가면 잘 돼서 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 와 부럽다 이러다 와요. 항상 이 가게가 왜 잘 되는지 어떤 경우를 겪은지는 잘 안 보여요. 잘 되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이래서 안 됐구나 저래서 안 됐구나 라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거고, 떡순이 맛국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차피 메뉴 쪽을 제가 보기엔 오늘은 강의가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전개보다는 메뉴에 대한 공학과 앞으로 우리가 뭐 그쪽이 나을 것 같아서 막국수가 트렌드였어요. 지금도 트렌드고 이게 막국수가 원래 있던 거지만 좀 유행처럼 올라왔어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또 경상도 쪽에서는 더 잘 되고. 근데 막국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음식의 궁합, 그렇죠? 아까 보쌈, 막국수, 메밀전 이렇게 여름에는 막국수에다 메밀전만 먹으면 되고요. 또 겨울 들렸을 때 아니면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싶어요. 그 보쌈에다가 먹다가 막국수를 시켜 먹을 수 있는 뭐 선육 아까 후면, 그리고 면일 때는 전, 아까 김치찌개 기나 말듯이 이 모든 이분 가만히 메뉴를 보면요 4계절 점심 저녁을 다 궁합을 맞춰 놓으셨어요. 보시면은 팔았던 게 아까 보쌈, 막국수, 또 해장국, 전류도 있었고 들깨수, 그 뒤에 들깨 수제비도 있어요. 들깨 수제비는 왜 넣어놨을까요? 겨울에 막국수 대신 들깨 수제비에 이런 메밀국수를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내가 파는 메뉴가 많다고 막 갖다 파는 그게 아니고 낮에도 공략할 수 있고 밤에도 공략할 수 있는 메뉴가 뭘까, 그리고 동절기와 하절기가 뭘까, 이 궁합을 잘 맞춰 놓으신 케이스고요. 두 번째 보신 이제 오목집, 이층집 여기 사장은 한국에 한번 오시면은 이분 가게를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존경하는, 저보다 한참 동생님들도 제가 존경하는 사장인데, 저도 저 김유진 씨랑 똑같이 핫이라는 이 작가를 10년 전인가 정말 자주 봤어요. 그냥 똑같은 오뎅탕에 거기도 꼬치에 뭐 상품 사시미에 이렇게 파는데 뭔가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뭐는 세팅이 좋고 그런 뭐 인테리어가 되게 막 화려하진 않은데 그냥 느낌이 좋고.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갔더니 이 친구가 내가 또 잘 가서 족발집 이거 다 사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감각이 있는 친구구나. 그 족발집 같은 경우도 아까도 또 이제 메뉴로 넘어가면 이 집을 보고 해물탕, 뭐 오뎅탕, 족발집이 기본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란탕도 주고 이 집에 못해요. 근데 이 집이 또 2층 집을 가도 또 해물탕도 같이 줘요. 그쪽 고깃집도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잘 써먹는 거죠. 저 해물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 작가의 나베에 있던 그 기술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먹는 거죠. 정말 적시적소에 맞게 메뉴를 잘 넣는다는 거죠. 어차피 뒤에가 고기 메뉴니까 시원한 해물탕을 앞에서 같이 먹어주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족발에, 그리고 막국수도 조금 익숙하지만 초계 막국수, 뭐 초계국수, 초계 여러 가지는 있잖아요. 하지만 막국수에다 초계를 얹어서 초계 막국수. 이 친구 모든 아이템 보면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장사에 뭐 천재라고 그런다잖아요. 저 김지윤 씨가. 근데 이 사람 메뉴 봐서 특별한 게 있었나요? 다 아시는 메뉴였죠.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신 가서 이제 드셔보시고 이제 인터넷 같은 걸로 한번 오목집 2층집을 꼭 검색을 해보세요. 고객의 소리와 배우실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전체적인 융합, 뭐 서비스 아까 말한 맛, 그리고 메뉴의 궁합. 저도 가면은 겨울에 가도 이 집은 먹을 게 있고요. 낮에 가도, 낮에는 그 아까 한우 된장찌개 보셨죠, 전부. 거기에 돈가스를 무한리필을 줘요. 제가 아까 하면 안 되는 아이템 중에 무한리필 얘기했죠. 그런 무한리필하고는 틀려요. 메인이 무한리필인 거랑 저 같은 킹콩 부대찌개도 라면 사리가 무한리필이지만 부대찌개 무한리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익숙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그 한우 된장찌개에다가 밑반찬 하고 무슨 되게 심플해요. 그냥 미역에 초장에 뭐 감자무침이 하지만 이 돈가스가 무한리필을 줘요. 근데 된장찌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해도 5,000, 6,000원이 아니에요. 한우 된장, 그 옆에 빠시, 고기 빠시라고 만든 거지만 한 10,000원씩 받고 제대로 해주니까 이 친구는 족발집인데 점심에 줄을 서서 저 된장찌개를 팝니다. 저거 먹으려고 점심 먹고 줄 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죽하면 저 가게는 점심 먹고 좀 맥주 좀 먹고 있다가 저녁에 족발 시켜 먹고 나오면 되죠. 안 그러면 나가다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뭐 연예인이 많이 왔다. 이 가게를 대해서 다르게 풀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뭐 마케팅 쪽으로 최고다. 연예인이 이 가게에 자주 왔다. 뭐 한데 아니요. 저도 어릴 적에 그 가게를 갔었고 그런 가게가 아니었어요. 근데 또 가서 먹어보면 엄청 맛있잖아. 괜찮네. 근데 이게 괜찮고 얘도 그만큼 괜찮네. 그냥 나올 때 항상 기분 좋게 나올 수 있는 가게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시고 그런 두 집의 그 메뉴에 대한 궁합 아까 말한 여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사장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관심 부분도 그쪽이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메뉴에 대한 궁합을 내 메뉴판 한번 다시 열어보시고 이게 맞는지 내가 밀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 이걸 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몇개 거를 또 만져야 되는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거기에 대한 뭐 다음 조금 쉬었다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고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질문을 받고 좀 사장님들의 그런 메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지식을 조금 많이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쉬었다 할게요. 현재 정체를 외부 요인에서 찾고 사업간 현재의 정체를 내부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장사꾼은 매출이 빠지면 비용을 줄이고 사업가는 매출을 위해 재투자를 하고 장사는 맨손으로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 차이는 그냥 도구고 맨손이 아닌가 아시죠? 뭔가 방법을 찾고 다른 부분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장사는 내가 무조건 해야 돼요. 뭐 바쁘면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사업가는 남을 써서 그런 남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장사꾼은 사람을 그냥 부리는 거죠. 사업가는 남을 써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장사에 대한 거 옛날에 내가 잘 됐는데 요즘 또 경기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장사꾼들 하지만 사업은 미래를 더 나아갈 거에 대해서 즐기고 그리고 장사는 밥 먹고 사는 것이 목표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러니까 그리고 장사에는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최선을 다한다. 뭘까요? 사업.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장사꾼이다 사업가다 좀 나누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냥 그 차이 내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될 거에 대한 차이를 좀 이 글을 보면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가정도 짧으니까 가정도 이 친구가 강남에서 하는 친구인데 짧으니까 잠깐만요. 포항 식당 그리고 시신의 식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못한 거 무슨 소리라고? 그냥 내려가서 이런 소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뭔가 일을 할 때 아이디어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소금 집합체에서 상업한테 차라리 아이디어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멤버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을 충분히 에너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집중을 하는 이것만 하면 이게 다른 회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이제 동네 친구고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한 친구들이 한명이고 굉장히 이제 우리 같은 목적을 하고 우리 같은 스타트업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친구도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말한 저랑 처음에 CM을 하면서 저희가 되게 통화할 속도로 있는 친구인데 워낙 많은 친구들이 하고 싶고 멤버들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사람이 기준으로 배우를 가지고 그 배우를 하면 경제적으로 되고 명예적인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게 제가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이게 첫 번째 저의 에너지나 장점들을 보면서 정말 열정이 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기회를 줄 수 있는 영상 좀 보셨죠? 어떤 내용인지 다시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교육을 왔을 때 뭐 장사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이제 결론은 이 상해 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국위선양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맞는 것도 만드셔야 되고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저도 그래요. 이 파트너십 결국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조그만 가게 하나지만 그 가게 안에 경영도 하셔야죠. 개발도 하셔야죠. 세무도 하셔야죠. 마케팅도 하셔야죠. 모든 부서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업이랑 가게랑 그 각 분야의 부서만 틀릴 뿐이지 그 일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다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될지 나와 평생 동반자인 와이프가 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정 이렇게 사업을 좀 더 꿈을 키우고 가실 수 있는 부분에서 진정한 내 옆에 파트너가 있는지 아니면 그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늘의 저는 사실상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살아고 힘든 거 아니면 제가 했겠습니까? 저 혼자 했겠습니까? 또 뒤에 있는 우리 킹콩 같은 전무도 있고 또 같이 메뉴를 열심히 해주고 우리 각 매장마다 열심히 해준 우리 여사님들, 참모님들 그리고 우리 뭐 마케팅하는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주지 아까 그런 가맹 점주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더 어렵고 그렇게는 안 봐요. 사실 오늘 수업명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업은 아예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하실 때 또 기회가 되면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지만 오늘이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결국은 파트너, 나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또 직원들을 키우시고 주변에 나와 함께 갈 사람들을 좀 키우셔야지만 사실 SNS 뭐 활용 잘해서 요즘 어디 가게는 그걸로 잘했대. 본인이 못하시잖아요. 저도 못해요. SNS 마케팅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고 가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점장, 이 점장이 뭐 나 대신 다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이 점장하고 내가 으쌰해서 이 젊은 점장을 데리고 SNS 마케팅부터 고객의 접게 이런 거는 친구가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 친구를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자본도 밀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 메뉴만큼은 그래도 내가 더 손맛이 나니까 메뉴는 내가 할게. 그 외에 네가 해. 그렇게 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그 가게는 하나의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번 열심히 하시고 뭐 짧은 교육이었지만 좀 보탬이 되셨으면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또 두서없이 얘기했고 제가 그냥 살아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 프랜차이즈가 중국에 와서 몇백 개를 내고 이런 소식 사실 하나도 안 기뻐요.
그리고 저도 중국을 몇 번 와서 봤지만 아무리 잘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프랜차이즈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프랜차이즈하고 이 한식의 문화를 체계화시키고 이 지역사회, 로컬 사회에서 더 한식을 알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앞에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매일 보시잖아요. 매일 만나시고 매일 들으시고 여기서 조금만 오늘 들은 내용에서 내 메뉴판 한번 다시 보시고 내 주변을 보시고 뭐 과일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서 이 상해 때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 윈윈하시면서 진짜 한인타운 가면 야 진짜 한인타운 진짜 기가 막히네, 한인들이 식당 하니까 기가 막히네 하는 좀 국위선양을 해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힘든 강의였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뭐 물어보신 거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나. 메뉴를 내가 이제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식당 회원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고 내가 이 메뉴를 만들어서 얼마 받아야 되겠다.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다른 데서 얼마 받으면 그냥 얼마 받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메뉴를 선정할 때 얼마만큼 선정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 한국에서는 밥집이다, 술안주다, 치킨이다 이렇게 좀 분류되는 가격대는 있어요. 네. 물론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뭐 직장인들이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점심 기준이 밥 기준입니다. 항상. 그게 지금 한국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고 우리가 저녁 메뉴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1인당 10,000원. 10,000원 정도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고요. 뭐 치킨은 지금 아시다시피만 뭐 여긴 더 비싸다며요. 한국도 2만원 넘어갔거든요. 치킨 한 마리에. 근데 그거는 사실 과잉 경쟁에 따른 올라가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떤 거 팔고 싶은지를 좀 정하신 다음에 아니, 제가 지금 돈가스 그냥 가장 기본 돈가스 특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 돈가스의 원가 부분적으로 여기는 뭐 돈가스라는 게 중국 돈으로 했을 때 10원부터 90원까지 다양하거든요. 돈가스인데 그거는 뭐 어느 집에서 하는데 어떤 거에 같은 경우는 푸드코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푸드코트를 제가 해봤으면 모르는데 처음 들어가는 거라 이거를 과연 어느 포지션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기준점을 찾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일단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돈가스를 만들어서 그거 원가가 얼마고 물어보는데 푸드코트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겠죠? 수수료로 할지 월세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수수료 부분까지도 원가에 넣으시고 인건비 넣으시고 했을 때 사장님이 정작 그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달린 거야. 내가 방위담에는 10%만 낫겠다면 그거 빼고는 가격이 10%에 맞추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어느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삼국고시 아까 말한 그런 거는 절대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내가 이 푸드코트에서 한 1억의 매출을 살고 싶은데 진짜로 알아서 돌아가면 사람들이 많이 먹으려면 내가 한 10%만 남기겠구나. 사실 아까 말한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가스 원가를 먼저 계산하시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양을 2덩이 들지 한 덩이 들지. 근데 계산을 해보셨더니 한 덩이만 갖고는 내가 좀 많이 남아.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좀 불량이 한 덩이를 더 줄까? 아니면 가격을 더 싸게 방리담회로 할까? 그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돈가스도 말 그대로 7,000원짜리야. 등심 쓰는 집이 있고 안심 쓰는 집이 있고 고기도 보통 이제 중식으로 뽑아보니까 8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순수 원가 소스하고 거기에다가 고기, 튀김가루, 빵가루, 그다음에 뭐 계란 그거 했을 때 한 그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 하시고 다 원가로 넣었어요. 인건비 메뉴에 있으면 원가로 넣으시고 했을 때 정작 얼마가 나올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8,000원 결정했을 때 얼마 남네? 9,000원 했을 때 얼마 남네?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 소비자 패턴이 거기는 싼 게 먹힐 것 같아. 근데 5%만 넣을까? 10%가 넣을까? 그게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를 정해놓고 메뉴를 만들진 않아요. 메뉴를 항상 먼저 만들어요. 이 메뉴를 맛있게 먹을까? 하고 메뉴를 먼저 만들고
봤더니 원가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비싸게 팔까? 얘를 좀 만져서 싸게 팔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을 정해놓고 메뉴 만들면요, 메뉴가 안 나와요. 항상 뭘 하고 싶을 때 손님이 좋아할 수 있는 최선의 메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가라든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안 맞췄을 때 이 메뉴를 조금씩 바꾸셔야지 가격에 따른 메뉴를 만들면 재료 선택도 한정적이 되고 또 그만큼 맛을 낼 수 있는 정성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메뉴를 만드실 때는 메뉴가 먼저고 메뉴를 가지고 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준도가를 다 해놓고 사람들 내가 만든 메뉴를 사람들에서 실현을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돈가스 하나가. 내가 푸드푸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느 포지션에 놓고 이거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궁금해졌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10%를 남기겠다, 15%를 남기겠다 이거는 이제 제 선택에 나름이지만은 참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먹고 싶은데 여기 푸드푸드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잔다 보니까 또 돈가스라는 개념이 한식도 아니고 약간의 일식 개념이 있잖아요. 한식 돈가스는. 그러니까 참 이게 가격대 설정하는 게 참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가격 기준점 같은 게 푸드코트는 한 얼마 정도 아니면 돼서 서울에서도 그건 없어요. 뭐 홈플러스에서 돈가스 6,000원 파는데요. 이마트에서는 4,000원 파는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작품이 그러니까 박리담회를 가지고 있는 그 결정인 거예요. 절대로 정해진 가격은 왜 경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요. 옆에서 한 덩이 넣어주시면은 가격 또 내리셔야 되고. 근데 푸드코트 자체에는 똑같은 메뉴가 없어요. 없어도 그 고객이 푸드코트 왔을 때 선택의 폭은 없다는 거예요. 돈가스가 없으니까 돈가스를 먹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밖에서 돈가스를 먹어본 사람이 와서 푸드코트에 먹잖아요. 그 사장님이 6,000원을 정했으면 고객이 6,000원짜리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짜리 팔 건지 사장님이 정하셔야지 푸드코트에 대한 정형화는 그래서 없어요. 이 개념이 참 애매한 거. 한국에서는 1,500원짜리 돈가스가 있더라고요. 기내식 파는 있어요. 예. 근데 돼지고기 지금 실제로 1kg에 한 7,000원 정도 하는 거 많은데 원가를 분석해보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한 그냥 100g 준다해도 7원이잖아요. 아니 700원이잖아요. 그럼 뭐 튀김 기름값 들어가고 막가루 들어가고 최소한 한 1,000원, 200~300원 될 텐데 이런 거에 이렇게 파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메뉴를 이렇게 해서는 어디 푸드코트 다마다 수수료도 틀릴 텐데 그렇게 정하고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에 강의 내용 참 굉장히 유익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종이라고 적었는데 다 기억 못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인터넷에서 강의하신 내용 예. 동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조금 저한테 메일 적어주시고 앞에 지금 그쪽으로 메일을 제 영상을 그냥 제가 제 자료를 다 보내 또 파일을 거기 넣은 거라 그냥 링크 걸린 게 아니라 바로 열어. 그러면 그냥 저희 협회로 보내주시면 아니, 협회에서 교육 인원들한테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아까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브에 장사의 신 유튜브가 치시면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하나. 예, 예. 뭐 인테리어를 통상 5년에 한 번, 서비스는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방법. 그다음에 이제 맛은 매뉴얼 레시피대로 일치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메뉴에 대한 리뉴얼 주기 또는 그 발표 시점 뭐 어려우면 해야겠죠. 그다음에 좀 손님들이 식사하면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보통의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에 2번을 해야 된다. 공식은 없겠지만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뭐 저는 일단은 뭐 그거를 꼭 컨설팅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시즌 메뉴는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베이커리나 이쪽에서는 식당 같은 경우 시즌 메뉴에 어떤 효익이 있을까? 아까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시즌 메뉴는 우리가 그러니까 고깃집이면
냉면은 냉면이죠. 그렇죠? 근데 뭐 찌개집인데 냉면이 아까 제가 말한 그 말이 안 맞죠? 근데 만약에 고깃집을 하시는데 냉면이다, 그럼 시즌이다, 그럼 콩국수다. 근데 원래 했던 장비와 시설이 돼 있으시다면은 여름에 됐을 때 원래 팔던 냉면 말고요. 좀 더 단일 메뉴로 먹을 수 있는 냉면을 좀 더 개발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그 여름 한시로 그 메뉴판에 뭐도 있어요. 이거는 고객들 안 봐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뭐를 이 냉면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